뉴스 길라디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볼리비아? 그렇지, 볼리비아 얘기가 나왔어요. 볼리비아 얘기 하나 나오고, 이란 쪽 얘기가, 굉장히 버라이어티가 나왔네요. 볼리비아는 이제 남미죠? 남미 쪽이랑 중동이랑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 이제 뭐 유럽 얘기도 나오고, 이제 일본. 그래요. 모르겠네요. 이렇게 좀 점점 진짜 더 번져가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홍콩 얘기가 두 개가 연달아 나왔고, 예, 이제 지하수 오염 관련해서 언일로 이제 제가 최근 들어서 못 봤어요. 아무래도 좀 이제 아내가 여행 끝나고 와서 같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뭐 개인적으로 바빠가지고 잘 못 봤는데 정말 다양한 일이 있네요. 짐 로저스 짐 로저스 같은 경우는 일본한테 되게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 되게 친한 쪽이죠. 뭐 이런 얘기도 해줬었네요. 세계 봤을 때 홍콩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예, 최근에 또 이런 그래서 홍콩 얘기가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홍콩 관련해서 연달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일단 첫 번째 중동 문제를 가보도록 하죠. 볼리비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보도록 하죠. 뉴시스 기사고요. 볼리비아 모랄레스 거센 불복 시위에 대통령 선거 다시 실시. 이게 모랄레스가 이름일 것 같아요, 사람. 아니면은 이게 모럴레스라고 단어를 영어로 보면은 약간 도덕적 뭐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대통령 이름이네요. 예. 왜냐면 라스트 네임 같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볼리비아의 대통령 이름이에요. 그래서 거센 불복 시위에 대통령 선거 다시 실시. 대통령 선거를 약간 좀 부정적으로 치렀나 봐요. 그래서 시위가 있었고 이것에 다시 실시하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죠. 모랄레스 민주적으로 새 대통령 선출하자. OAS 투표 과정에서 명백한 조작 발견돼. 예. 지금 세 개가 다 이래요. 세 개가 이제 스트롱맨 전성시대인데 이제 솔직히 면 경제적으로 다 어렵거든요. 다 어려우면 솔직히 사람들이 뭐 빵이라고 하잖아요. 빵을 못 먹으면은 정치적으로 더 거세지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먹고 살만 하면 솔직히 정치에 관심 안 갖거든요. 안 갖는다기보다는 일단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질 여력도 있을 수도 있는데 내부자들이 나온 것처럼 진짜 겨우 벌어먹게 살게 해줘야지 이제 막 정치에 관심 못 가질 수도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서 정말 돈을 뭐랄까 어차피 이래도 내가 살기 힘들고 저래도 살기 힘들면 차라리 정치나 바꾸려고 시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이런 선거 혁명 같은 것도 봤을 때 정말 빵 한 조각 먹기 힘들 정도의 타이밍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볼리비아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세계적으로 불황이기 때문에 시위가 더 거세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은 다 이제 부정부패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하게 나와요. 이거를 확실하게 잡으려면은 뭐 빈살만이라든지 시진핑처럼 부정부패 쪽으로 내세우는 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를 하는 것도 있는데 부정부패 하면서 자신의 팔을 약간 물론 자신의 팔도 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자신의 파 그러니까 항상 정치는 본인 이제 친미제적인 그 파가 있겠고 반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부정부패는 둘 다 저질렀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쪽 팔을 뭐 20% 정도만 깎는다 치면은 이쪽은 한 4, 56%를 그냥 깎아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정당 기반을 좀 약간 확보하면서 그런 수로 가는 게 좀 많아요, 대부분. 그런 느낌으로 부정부패를 가면서 자기 집권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투로 많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여당이랑 약간 좀 뭐랄까 정권을 잘 못 잡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부정부패, 그러니까 조작 같은 걸 하다가 약간 좀 왜냐면 야당이 너무 살아있으면은 이런 걸 당연히 시위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뭐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최근에 돌아가는 세계 정세를 봤을 때 예, 시위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제 장기 집권에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그걸 이제 타이밍을 잘 잡고 적절하게 들어가면은 독재 정권 아니면 뭐 그 역사적인 배경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시진핑이나 뭐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잘 된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장을 이렇게 들어설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이라든지 뭐 영국 같은 경우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걸로 왜 그렇게 국력이 낭비되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지지부진한 그런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뭐 트럼프도 솔직히 지금 좀 마찬가지가 됐어요.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아베 정권이 이제 지지율 기반 잘 잡아가지고 자민당이 앞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세도 인상하게 되는 거고, 잡석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세계가 지금 정치가 다 요란합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 볼리비아에서, 남미예요. 그래서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 대한 보이복 시위가 3주째 이어지자 정부가 결국 손을 들었다. 여기 정부가 손을 들었네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강경하게 가고 있잖아요.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주 기구 OAS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선거관리위를 재정비하고 다시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BBC에 따르면 모랄레스 대통령은 현재 긴장 상태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우리는 볼리비아를 안정시킬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다시 실시해 볼리비아 국민들이 새로운 대통령을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현재고요. 이제 왜 이렇게 시위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볼리비아에서는 지난달 20일 실시된 대선 1차 투표 직후 대선 개표 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반정부 시위가 20여일 넘게 계속됐다. 지난달 20일 볼리비아 최고선거재판소 TSA는 투표가 끝난 후 4시간 만에 개표 83% 완료 결과를 발표했다. 모랄레스 대통령과 야당 후보인 카를로스 메사 전 대통령의 득표 차이는 7포인트 안팎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표가 갑작스럽게 중단됐다 다시 시작되는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불거졌다. 이후 모랄레스 대통령이 10포인트 이상으로 메사 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발표가 이어지자 시민사회에서는 개표 조작 의혹과 함께 불복 시위가 시작됐다. 그래서 볼리비아 반정부 시위가 볼리비아 행정수도 라파스에서 거리를 봉쇄하고 있다. 시위가 이제 거리를 봉쇄할 정도로 이어지고 있네요. 투표를 적극 참관해왔던 OAS는 9일 예비 보고서를 통해 볼리비아의 투표 과정에 명백한 조작이 발견됐다며 지난 20일 투표 결과를 검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 과정에서 변경과 위조 서명, 대규모의 데이터 조작 등 물리적인 기록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OAS는 이어 모랄레스 대통령이 10%포인트 차이로 확실한 승리를 거뒀을 확률은 낮다고 결론지었다. 볼리비아는 대선 1차 투표에 한 후보가 50% 이상을 투표하거나 40% 이상을 투표하고 2위에 10%포인트를 앞서야 당선이 확정된다. 과반 또는 40% 정도 투표하고 2위랑 10포인트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네요. 아예 과반을 차지하거나 40% 이상을 투표하되 2위랑은 10%포인트를 앞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50% 느낌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1위와 2위 후보는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한다. OAS는 재선거를 실시하기 전 새로운 선거관리위를 조직할 것을 권유했다. 지난 20일 동안 볼리비아는 불복 시위로 인해 상당한 혼동을 겪었다. 시위대 경찰이 충돌하며 최소 3명 이상이 사망했다. 시위와 파업, 도로 봉쇄로 볼리비아 행정수도 라파스를 비롯한 주요 도심이 마비됐다. 9일에는 시위가 격화되며 라파스에 위치한 2개의 국영 언론사가 피해를 입었다. 심지어 주요 도시에서 경찰들이 잇따라 항명을 선언하고 제복을 입은 채 반정부 시위에 합류하며 시민과 함께하자는 구호를 외쳤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이 재선거를 선언함에 따라 그의 사연임은 위기를 맞게 됐다. 그래요. 이렇게 또 사선? 예, 사선까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우리나라도 삼선 개헌하다가 이제 그때 유신인가요 그게? 그래서 이제 부마 항쟁이 일어나고 11.6에 이제 그렇게 하야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삼선을 못했잖아요. 18년을 했지만 3선하고 4선을 못하는 건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예, 4선까지 하려고 했는데 독재를 가면은 예, 정치가 썩게 되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정치가 만약 5년 안에 이제 하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특히 말년에 막 이제 좀 정권 이행 제대로 하려고 말년에 이제 막 이렇게 핀트 조절하는 것도 있고 5년 안에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못한단 말이에요. 첫 1, 2년은 이제 야당이랑 발목 잡기로 이렇게 소모하게 될 거고 2, 3년 차에 좀 간다거나 가다가 이제 말년에 이제 좀 약간
그 뭐라 해야지 포퓰리즘적인 거 정책을 해가지고 지지를 좀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나가는 이런 느낌으로 하니까 그것도 약간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한 어떤 정책을 펼 수가 있게 될 수도 있거든요. 5년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고 이제 사전이면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전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정치도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수 있겠지만 부패도 그만큼 일어날 확률도 높아질 거겠죠. 예. 왜냐면 다 내 내각들이 이미 정권을 잡고 흘러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부패는 이렇게 봐주면서 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국가들에서 이제 뭐 독립을 하면서 이제 뭐 군사 어떤 뭐 군대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정권을 잡아가면서 군인 영웅 출신으로 그랬던 경우가 아프리카도 있고 이렇게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해먹고 그 어디야 누구지? 아프리카에 되게 유명한 그 남자 있잖아요. 여왕이라고 그러나 아내가 이렇게 자꾸 부정부패 입삼고 막 이런 거. 군인으로서 군인 영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독립에 앞장섰던 그런 분들이 장기 집권하면서 부패가 되게 심화되는 이런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솔직히 우리나라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섰을 때 물론 호불호가 다 발리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서 부패도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공이라든지 이런 약간 정권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본인의 어떤 장기 집권적인 어떤 그런 걸 독재를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노동자라든지 이런 계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갈리게 되고 또 반공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청년들이 이제 좀 데모를 하게 되면은 어떤 민주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좀 뭐랄까 탄압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일 때 뭔가 장기적으로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국민들은 변한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사람이 변하면 솔직히 더 싫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았던 게. 좋았던 사람이 한 번에 변해가지고 더 싫어지면 더 싫어진단 말이죠. 싫어지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당연히 선거에 반영이 됐을 테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정부 쪽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파워가 이미 다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무리수를 두는 항상 나타나는 인간의 되게 기본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는 게 독재랑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시진핑이랑 이렇게 일당 독재로 가게 되면은 장기 집권 체제를 가면서 부패하게 되고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가게 되면 또 시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되게 정치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건데 어쨌든 제가 알지 못했던 볼리비아의 어떤 이런 정치 관련해서 기사를 읽을 수 있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빨리 또 읽고 자야 되니까 여기까지 빨리 읽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사인데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이에요. 사선임 이제 사야 연임 하려고 하고 있고 거센 불복 시위에 대통령 선거 다시 실시.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아이러니하죠. 다시 실시해서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진짜 물러날지 아니면은 설마 막 이렇게 계엄령 이런 것까지는 아닐 테지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